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6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춘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용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5월 10일 윤 대통령의 10대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청와대는 국민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 긍정적인 여론도 존재하지만 국격저하, 청와대의 상업화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분분한데요. 이번 슈똥라에선 청와대 개방과 그 배경, 그리고 국민의 여론까지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와, 기자님, 오늘의 주제는 청와대 개방이네요. 저에게 청와대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윤 정부의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청와대는 대통령이 거주하는 국가 권력의 중심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니까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도 청와대 이전을 시도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무산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수십 년째 이어지는 소모적인 반복을 끝내기 위해 빠르게 이전을 시도했어요. 아, 그래서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바로 이전하면서 이른바 용산시대를 열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지면서 기존의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된 것인데요. 이를 두고 윤 정부는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청와대를 보임으로써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발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청와대 이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기존의 청와대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이자 생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윤 정부는 집무실만을 용산으로 이전시켰기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된 것이죠. 출퇴근을 통해 시민, 언론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출퇴근하는 대통령이라 정말 새롭긴 하네요.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통령의 정치적 이상이 담긴 것 같습니다. 기자님, 그런데 청와대 개방 자체가 윤 정부 취임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나요? 어렸을 때 청와대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엄밀히 말해 개방 자체가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엔 여러 제약들이 존재했어요.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탐방 프로그램도 아마 그러한 제약 속에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맞아요.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사진 촬영에도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렇습니다. 기존 청와대 부분 개방은 소수의 제한된 인원이 제한된 구역을 방문해 진행자의 인솔하에 진행됐어요. 반면 이번 개방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청와대 경내를 둘러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게 사진 촬영과 산책도 허용했기에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가능해진 겁니다. 경내를 둘러볼 수 있다는 건 아직 건물 내부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청와대 개방 초반에는 사전 정리가 필요한 집기, 문건들이 다수 존재하였기에 건물 내부 출입은 불가했어요. 그러나 9월 현재는 관저 내부를 포함한 몇몇 건물 외의 건물 출입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개방이 자유로워지면서 청와대가 비로소 국민의 공간이 된 거군요. 그런데 기자님, 청와대뿐 아니라 북악산 등산로도 개방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청와대 전면 개방과 함께 기존엔 통제되어 있었던 북악산 백악정 구간이 개방되었어요. 이에 따라 국민들 또한 북악산 등산로로 통행이 가능해진 거죠. 이로써 북악산 등산로는 54년 만에 완전 개방된 것이랍니다. 와, 이렇게 들으니 이번 청와대 개방, 긍정적인 취지로 이뤄졌고 다양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듯하네요. 안 기자님께서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한국정책 커버넌스 이승진 연구원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모두가 누리는 어떤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의 품으로 들려주려는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집권 초기의 정책 방향의 상징성 등을 내포하고 있는 데서 청와대 개방의 정치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했던 문제이고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진의 근무 공간이 너무 멀게 위치하고 있고 또 언론을 담당하는 춘추관도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즉 공간적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수안으로 이전하여 어떤 국민과의 소통의 빈도를 높이겠다는 정책 취지는 사실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통의 시스템도 더불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와대 용산 이전과 어떤 도어 스태핑 같은 액션들이 과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대통령의 지지도나 여러 가지 객관적 지표들을 통해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작용되고 있는지는 정부나 언론 그리고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이와 같은 논란, 즉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가 정책적인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지난 논란의 수준에 머무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번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시민들은 여러 상반된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네, 청와대 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정적인 여론 또한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우선 청와대 개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은 어떤 요소 때문에 이번 개방 정책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나요? 아무래도 청와대가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국민에게 다가갔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이 관람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89.1%가 만족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87.5%는 타인에게 청와대 관람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죠. 와, 과반수가 훨씬 넘는 수치네요. 이번 청와대 개방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상당한데요. 그렇죠. 또 올 가을에는 소수의 권위층만 즐기던 청와대 기증 미술 작품들이 세상에 공개되기도 해요. 문화예술계와 관광업계는 청와대가 문화 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죠. 청와대 개방이 한국 문화산업의 발전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치계는 청와대 개방을 어떤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가요? 앞서 설명했듯 대통령의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약식 기자회견, 일명 도어 스태핑 등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청와대 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청와대 개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 정책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도어 스태핑을 가능케 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개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있다는 걸 알기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시킬 수 있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분께서도 언급하셨듯 청와대 개방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기도 해요. 정치계에서도 윤 정부의 이번 개방 정책에 비판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 단순히 집무실을 이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상징적 공간을 과반의 국민적 동의 없이 폐쇄한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또한 폐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개방이라는 어울로 포장해 역사적인 단절을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죠. 듣고 보니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부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을 국민의 동의 없이 개방시킨 것은 다소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또한 개방 행사를 급조했기에 개방 초에는 청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공연의 완성도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어요. 또 관람객들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도 했답니다. 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심각했기에 청와대 개방이 오히려 국격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했거든요. 그렇군요.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된다면 기존 청와대 개방을 의도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국격 저하와 관련해 여러 논란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럼 이번엔 청와대 개방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 정책은 비판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윤 정부가 주장하는 예산 증폭에 있어서 청와대 개방을 통해 경제적인 발전을 이뤄냈다고 속단하기엔 아직 이른감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번 청와대 보그코리아 화보와 관련해 논란이 많은 걸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권력의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는 청와대를 뚜렷한 기준 없이 건물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격 저하로도 이어지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분께서 말씀하신 청와대 보그코리아 화보 촬영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이 화보 촬영과 관련해 많은 갑론을박이 펼쳐졌었죠. 맞습니다. 지난 7월 19일 보그코리아는 청와대 내에서 화보 촬영을 진행했었는데요. 문제는 8월 22일 청와대 화보가 공개된 직후 발생했습니다. 한복의 새로운 해석과 청와대 개방을 소개하려 한다는 기획 의도와 다르게 청와대의 역사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잇따랐어요. 저도 이번 화보 촬영과 관련해 많은 기사를 접했었는데요. 화보에서 모델들이 입은 의상 또한 한복과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난해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번 촬영과 관련해 8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은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가 아니냐며 비판했어요. 개방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관리 소홀 뿐 아니라 현 정부의 개방 정책에 있는 문제점을 꼬집은 거죠. 그렇네요. 청와대의 상업적 활용과 같은 예민한 문제와 관련해선 문화재청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청와대 활용 방안을 보충할 것과 관람 및 이용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청와대 개방은 국민의 동의 없이 또 급하게 진행되면서 여러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듯한데요. 청와대 개방 사업만큼이나 집무실 이전도 단기간에 급하게 이뤄졌잖아요. 국가의 중심을 이동시키는데 속도전으로 가게 되는 것이 맞나 싶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집무실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때에도
우선 청와대에 머물다가 국정정치 기반이 안정화되면 이전하는 것이 어떻냐는 식의 의견도 우세했어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시스템에 한 번 젖으면 몸이 무거워진다며 역대 대통령들이 집무실 이전에 실패한 이유는 다 있다고 말했죠. 이쯤 되니 역대 대통령들은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어떠한 공약을 내세웠는지 궁금한데요. 네,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청와대 개방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가적인 기념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개방이 이루어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청와대 앞 바리케이드를 철거함으로써 청와대 앞길을 개방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계속해서 청와대 관람 범위를 확대했고요. 와, 그렇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앞까지 다니는 시내버스 노선도 만들어 운행을 시작했었다고요? 맞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설을 통해 접근성을 높였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악산 북측면과 남측면까지 개방해 북악산 전체를 국민들 품으로 돌려줬어요. 또한 주간에만 제한적으로 개방해온 청와대 본관 앞 구간을 야간에도 개방했었답니다. 오늘 기자님과 청와대 개방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사실 저는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가 그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개방정책 그 이면과 실제 사례들을 들으니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이번 개방 정책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상업적 활용에 따른 국격 저하와 같은 문제들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이전하고 청와대 개방을 감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불통의 모습을 보여 비판이 있었는데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간이 되려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슛동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슛동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2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1학년 안영현, 기술의 제52기 기술부 자율전공학부 1학년 조연주, 진행의 제52기 아나운서부 언론영사학부 1학년 김주희, 제52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1학년 안영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6일 화요일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